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디냐면은 네네네 거기 직선의 방법 12페이지 여시면 됩니다. 거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걸어치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은 약간 이게 내용이 좀 머리에 들어가는 이게 이름이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하지 않던 생각입니다. 고1 애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라서 아래 빈칸도 널찍하게 잡혀있죠? 거기다가 메모하시고 이거 수능 비밀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고 선생님들이 장난치는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한다는 게 실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몰라서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가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시작합니다. 이렇게 L1 직선이 하나 있고요. 몰라요. 이렇게 L2가 하나 있는 거예요. 두 직선. 자 지금 어떤 점에 눈길이 가니? 그렇지. 여기에 눈길이 가야 된다. 여기를 P라 가정을 하고요. 전피의 좌표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x1, y1이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L1 직선의 방정식을 몰라.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첫 번째 직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도 뭔지 모르니까 그냥 새로운 개수로요. a'x에다가 그 다음에 b'y에다가 그 다음에 C' 접어서 이렇게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세팅을 할게요.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내가 식 하나 적을 거야. 잘 봐 이제. 여기서 자 임의의 m과 n에 대하여 임의의 mn이라고 적을게. 이거 좀 어려워. 이 임의의라는 말은 그냥 모든이랑 의미를 같이 생각해도 상관없어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랜덤리 임의에는 어떤 애를 뽑더라도 이런 뜻이야. 내가 우리 학교 중에서 임의를 한 명을 고르겠다. 이거는 모두 다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모든 mn, 임의의 mn 같은 뜻.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는 의미가 똑같지는 않지만 수학에서는, 특히 고등수학에서는 임의와 모두는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임의의 m과 n에 대해 보세요. 임의의 m과 n입니다. 여기서 내가 m 걸어치고 요 첫 번째 직선의 요 왼쪽 좌변 모습 있죠? 그대로 다 적어서 여기다 써봐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연결한 다음에 또 랜덤리 n입니다. 임의의 n 누군지 모른다. 다 가능하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 이 좌변의 모습을 똑같이 여기다 적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0이라고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되게 의미가 있어서요.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 이게 이 점피는 이 두 직선의 무슨 점이야? 교점이지. 그러면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을 하니까 집어넣으면 둘 다 성립한다는 얘기니까요. 여기다가 x1, 여기다 y1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x1, y1 집어넣어도 얘도 0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립하는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도 성립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라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 두 직선의 교점 이 x1, y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얘들아, 이 친구는 전개를 막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x랑 y에 대한 몇 차식이니? 1차식이니까 전체가 뭐겠니? 어차피 직선이겠지 뭐. 얘도 직선이겠지 뭐. 근데 봐봐. 요거 대입해볼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지? 0 된다 그러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지? 얘가 성립하네. 무조건 성립하네. 어떤 n값이 오더라도 이 점은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이네. 어떤 도형한테 어떤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잖아. 그럼 얘가 지나는 점이야. 지나는 점이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거야? 그렇지. 이 P를 지나는 거야.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근데 그 점 P가 누구냐면 이 두 직선의 무슨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 친구에 대한 정체는요. 두 직선 L1, L2가 있어요. 맞죠? 두 직선 L1, L2의 무슨 점? 그렇죠. 교점입니다. 교점. 교점 P를 항상 지나는 무수히 많은, 자세히 적어볼게. 무수히 많은 많은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중학생은 이런 의미를 잘 몰라요. 하지만 고등학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올 수 있어? 자,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볼게. 계속 잘 들어야 돼. 중간에 막히면은 표정 보고 알려줘. 그럼 만약에 봐봐. 얘들아, 이 점을 지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여기잖아. 그 점을 지나는 선이 진짜 많거든. 무수히 많거든. 뭐 얘일 수도 있고, 그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얘가 다 표현하는 거야. 그 수많은 직선들을. 이게 MN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렇지. 임의의 M과 N이라서 MN은 가변할 수 있는 거거든. 어떤 값이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때마다 선이 결정되잖아. 근데 그 수많은 선들이 다 무조건 어디를 지나는 거야? 천피는 지나는 거야. 그래서 타이틀을 잘 읽어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의미가 좀 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M 더하기 N의 이거는 빵! 이렇게 해버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는 수많은 직선을 모두 다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줄면 안 된다? 승민아? 똑바로 가라. 그런데 잘 봐. 중요한 사실이 있어. 자, 만약에 n 값이 0 돼볼게. 0 돼볼게. 아니 이게 임의니까 n 값에 누구도 대입할 수 있는 거야. 0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자, 넣었다. 이게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러면 이거는 빵이네. 근데 또 얘가 또 임의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L2가 나오네. 그러니까 m 값이 0 돼버리면 어떤 직선 표현한다? L2를 표현하는 거야. 얘가 L2도 표현할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n 값이 0 돼볼까? 이번에 n 값이 이것도 임의의 n이기 때문에 0도 넣어봐야 될 거잖아. 넣었어. 이게 없어지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빵이지. 그러면 얘가 또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이거네. 그러니까 얘는 이것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얘도 표현할 수 있어요. L1도 얘는 표현할 수 있고요. 이 L2도 얘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L2 표현, L1 표현. 이렇게 가능하다. 야, 얘는 표현하지 못하는 선이 없구나. 저 점피를 지나는 모든 선들을 다 표현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지? 자, 근데 제가 이제 교과서 내용을 하게, 그러니까 요 내용이 교과서에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없으니까 애들이 이 스토리를 몰라. 모르니까 이제 가끔 당한다는 거야. 자, 이제 봐.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와, 이게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그 시험을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문제를 출제할 거 아니야. 근데 열심히 풀다 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어떤 직선을 찾는 중인데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선이 하나 있을 거잖아. 근데 그 선이 L1인 적은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L1, L2를 가르쳐 줬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답이 L1이더라. 답이 L2더라. 이렇게는 출제하지 않는단 말이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선들 중에서 뭐 이런 거 찾아보라 하겠지.
딴 거 찾으라 그러겠지. 설마 L1, L2를 가르쳐주고 답이 L1이겠냐? 답이 L2겠냐? 요거 납득이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더라도 답이 L1은 아닐 거란 말이야. 쓴 말은 얘가 L1, L2까지 다 표현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임의의 변수가 몇 개야? 이게 불편하다고 애들한테. 그래서 그 변수를 하나로 줄이는 작업이 들어가 이제. 줄여볼게. 그래서 요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m 괄호치고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요 n 괄호치고 두 번째 직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은요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이 되나요 이제 마음속으로? 요 직선 이거 는제로라는 직선과 이거 는제로라는 두 직선에 무슨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그리고 얘도 표현할 수 있고 얘도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폼이다 이거예요. 그치? 근데 보통 답이 얘가 답이 될 때는 없고 얘가 답이 될 때가 없다. 그치? 그럴 거 아니겠어. 설마 얘가 답이겠냐고 가르쳐줬는데 그런 일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가 이 두 직선을 몽땅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변수가 두 개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들어가 이제 교과서로 가보자는 거야. 무슨 작업을 하냐면 여기서 양변을 이건 뭐 나누기 n으로 해볼게. n으로 나눠버려.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 돼버리지. 그럼 그냥 이렇게 쓸게. 바로 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적어주시고 얘는 뭐로 바뀔까요? n분의 n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씁니다.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 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이것도 n분의 n이 어차피 m과 n이 랜덤한 값이라서 이 n분의 n이 못 가지는 값은 없거든. 모든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교과서에서는 n분의 n이라고 안 하고 k라고 적혀 있고 그냥 k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k가 또 여기서 임의의 이런 말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임의의 k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라. 이렇게 세워버리면 의미는 되게 비슷해. 잘 봐. 얘들아 잠깐 내가 필기할 시간 드릴게. 이쪽은 필기 문제가 아니라서. 여기서 그러니까 요 식은 여기서 양변 나누는 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 k도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n분의 n인데 mn이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얘도 못 가지는 값은 없거든. 여기까지도 괜찮지? 해봐. 점 P 교점이었어. x1, y1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 얘들아 여기다가 x1, y1 대입하면 얼마 되냐? 0 되지. 아까 성립한다고 그랬지. 지나는 점이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얼마가 됩니까? 그럼 성립해야 안 해요 이거?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도 여기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죠. 의미 비슷해요. 너도 그러면 너도 저 왼쪽에 내가 적어놓은 두 직선 L1, L2의 무슨 점, 교점 P를 지나는 직선들을 모두 다 표현하겠구나라는 거야. 얘도 그렇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단 이제 이러면서 여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아는 거야. 얘가 표현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딱 하나. 그렇지. L1일까 L2일까? L2원이 뭐예요? 표현하지 못하는 거. 얘가 표현하지 못하는 거. L1 아니면 L2인데. 이유는요?
그 m이 0일 때. 그렇죠. 여기를 보고 있으면 되죠. 왜 자꾸 내 얼굴을 보시냐는 거예요. 보세요. m값이 0이면 아까 얘가 m값이 0이면 누굴 표현했습니까? L2를 표현했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양변을 뭘로 나눴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국에 있었나요? 초등학교 때 있었죠, 한국에? 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죠. 그러면 양변 얼마로 나눌 수 없다. 그러면 얘가 절대 얼마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m값은 0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양변 나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m값이 0일 때 하나만큼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m값이 0이면 누굴 표현할 수 있는 선이었어? L2를 표현할 수 있는 애였거든. 근데 얘는 m값이 0일 수는 없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누구 하나만큼 표현하지 못한다? L2는 제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 얘는 표현하지 못하는 게 딱 한 개 있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가 빠지는 거야. 그 하나가 누구다? L2? 어떻게 기억하면 돼? 요 K 붙어있지? 그 K에 붙어있는 얘가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쉬워? K 붙어있는 애가 표현이 안 돼. 알았지? 이게 L2잖아. 는 빵이 L2. 요게 왜 표현 안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교과서는 여기서부터밖에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얘가 표현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쟤는 다 돼요. 얘는 다 돼요. 근데 얘는 다 되지 않아요. 하나가 빠진다. 요거를 그 아래쪽에다가 메모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2배의 그 m 더하기의 x에다가요. 그 다음에 또 자, 3m 더하기 5의 y에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m 더하기 3은 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붙여치시고 이게 임의의 m이라는 뜻입니다. 임의의 m, 랜덤 m, 올 m 같은 뜻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자 이게 m으로 묶어요. 아 그 좀 잠을 좀 빼고 공부할 수 없나? 몇몇 친구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얘 이거 그렇게 공부해서는 이게 없어 그런 거 알았지? 좀 알아라 제발. 이거 변화는 없는 거다. 하고 왔다 가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우선 묶어야지 이렇게. 묶고 나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임의의 n이기 때문에 얘가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얘가 0이라고 하는 두 직선의 어디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 누구 하나 표현 못한다. 얘 하나 표현 못한다. 알았지?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거는 이 두 직선의 무슨 점 말했던 거야? 그치? 그걸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 왼쪽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그냥 교점을 찾으면 되는구나. 그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다 표현되는데 근데 얘 하나만큼은 빠진다. 이거를 여기까지 아시길 바란다는 거야. 풀어보자고. 이거 쉽잖아. 2x 더하기 3y는 넘겨서 마이너스 1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4x 더하기 5y는 3 넘어가서 마삼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고 이거 x계수 맞출까요? 곱하기 2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4x가 만들어지고 6y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2가 된 거고요. 그냥 빼버리자고요. 빼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y가 만들어졌네. 이렇게 빼버리면 마이너스 1 만들어지네. 따라서 y 값이 1인 것을 알았고요.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되나요? x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집니다. 항상 지나는 점 몇 컴마면? 마이너스 2 컴마 1이다. 얘가 바로 요 두 직선의 교점이었다. 알았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번도 보겠습니다. 2번에서 설명 요청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x 플러스 y 플러스 1을 제로라는 직선이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제로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의 어디를 지난대? 교점을 지난다고 그랬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교점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도 지난다.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도 지나고 여기를 지난다.
직선을 방정식으로 세워봐요.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거는 중2 때도 애들이 푸는 거란 말이야. 그치? 연립해서 교점 구한 다음에 2점 있으니까 이 2점 지나면 선을 구하겠지? 그게 중2 애들의 풀이 방식이라면 그렇게 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보세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그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K를 붙이고 그러니까 요렇게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되셨죠? 요렇게 식을 세우시면 의미가 살죠. 이제 두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 얘 하나만큼은 빠진다. 근데 특별히 또 어디도 지난대? 마이너스 2,2도 지난다 그랬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자, 잘 봐봐. 디테일을 살려보자고. 얘들아, 얘는 이거를 L1 직선, L2 직선이라 가정했을 때 이 친구는 누구 표현 못한다고 지금? L2 표현 못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얘도 지나는 선을 찾고 있는 건데 얘들아, 이 마이너스 2,2를 여기다가 L2에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안 해? 성립을 안 하지.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애가 얘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L2 표현 못해도 문제 없다 이거지 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데 K가 임의애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인데 근데 이 점을 추가적으로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K를 결정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Y 대신에 2 넌 가만히 있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이게 마스 4인데 2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K가 넘어가고 뾰뾰뾰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 임의의 수많은 K들 중에서 얘를 지나는 직선이 되려면은 K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해되지? 요거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이 친구를 정리만 다시 해주면 그게 바로 답이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만 한다. 알지? 이거 교점을 찾아서 하면 안 돼.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풀이란 말이야. 중2 때들 하는 풀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좀 더 받으실까요? 자, 1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또 주제 보세요. K 값과 관계없이. 그 말이 임의의 K라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K 값에 관계없다는 건 어떤 K가 오더라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1번에 나와 있는 식을 한번 보세요. 1번에 자 K-1을 X에다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Y가 있어서 얘가 뭐 3K 더하기 1이라고 하는데 이거 넘긴 다음에 K를 다 묶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임의의 K가 그 의미를 살릴 수 있거든. 자, 해볼게 또 봐. 요거를 K를 묶어버리시면은요. 여기 KX가 생겨서 X 적어주셔야 되고 이게 넘어가니까 아마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Y 냅두고 1 넘겨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의미 읽을 수 있겠죠. 이 친구의 의미는 이거는 0이라는 직선과 이거는 0이라는 요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 얘 하나가 빠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어디 갔지? 마이너스 여기 하나 안 쓴 거지 쌤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X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원래 Y가 있었고요. 1 넘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제로랑 이 뒤에 거는 제로가 되는 두 직선. 그러니까 이게 X는 3이라는 직선. 이건 거 알지 그지? X는 3. 이거랑 두 번째 직선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이 두 직선의 무슨 점을 항상 지나는? 그렇지.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보통 정점이라고 해요. 정점. 항상 지나는 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무 쉽잖아 그치? X 3이니까 3콤마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 3을 집어넣어서 Y 값 계산하면 얼마야? 4겠지. 야 이게 정점이구나. 얘는 그래서 항상 여기를 지나는 거야. 근데 누구 하나 표현 못해 이거? 그렇지. 요거 하나는 표현 못하는 거야.
이 선 하나는 빠지는 거야. 알았지? 그거까지 이해하시고 2번 갑니다. 또 해볼게요. 자, K를 묶어버립니다. 바로 묶어버릴게요. 그럼 KX니까 X 중간에 마3KY니까 마이너스 3Y K가 뒤에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K 없는 애들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중간에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바는 임의의 K였기 때문에 너가 제로가 되는 직선과 너가 제로가 되는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 이거 하나 빠진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항상 지나는 점차지라는 거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립해봐요. 요거 연대야 되니까요. 넘겨서 마이너스 1 처리하시고요. 이거는 뭐 요거 두 개 넘깁시다.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2y가 만들어지고 아마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요. 이거 빼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빼버리면 x가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y가 제로구나. y가 제로구나. y가 제로가 돼버리면은 x는 얼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1, 0이다. 이렇게 점점 찾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는요, 얘 왼쪽 거 더하기 K 오른쪽 거 눈빵 한 다음에 이 두 점 다 대입해서 K도 구하고 A도 구하시면 됩니다. 점이 두 개 있으니까 찾을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번입니다. 자, 또 풀어볼게. 이게 요거는 학교 내신에 가깝다, 스타일이.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어떤 1차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y는 mx 마이너스 2m 더하기 4라는 두 번째 직선이 있는데, 요 두 직선이 어디서 만나고 싶대? 일사분면이래. 얘네 둘이 제 일사분면에서 교점을 가지고 싶다. m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연립방정식 풀면 안 됩니다. 그럼 중2 때 하던 작업이고요. 이 두 번째 직선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이거를 뒤에 건 m으로 왠지 묶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묶어버리면 얘가 x-2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얘들아, 이거 항상 어디 지나는 거야? 2,4 지나지, 그지? 2,4를 지나고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이지? 이렇게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이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4를 지나고 기울기 m짜리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인데 이거를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정점 직선 생각을 한번 해보면 m에다가 x-2가 원래 있었고 원래 여기가 4가 있었는데 y가 넘어와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방금 학습한 모습이죠.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직선과 얘가 0이 되는 두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얘가 x는 2라고 하는 첫 번째 직선과 y는 4라고 하는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이죠. 근데 x는 2라는 애가 이게 x는 2인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요렇게 들어가는 애가 y는 4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교점 몇 컴마 몇이죠? 그냥 주신 거죠 이건? 교점 몇 컴마 몇이죠? 2,4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선들을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수도 있고, 그치?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수많은 선들이 있잖아. 근데 누구 하나 표현이 안 된다고? 그렇지. 요거 하나가 빠지는 거야. 이 n가 붙어 있는 이 친구 표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 선 하나가 빠지는 거야. 아까 너네가 분명히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어? m이라고 했지. 그러면 요렇게 된 직선은 기울기 얼마짜리인데? 이건 얼마인데, 정연아? 마음속으로 저기 여기인데? 이건 기울기가 없단 말이야. 설명 못하는 기울기야. 왜냐면 기울기가 뭐였어? Hey girl, what is 기울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뭐였지? 가로분의 가로분의 세로 비율값이다. 생각을 해봐. 이게 가로분의 세로가 대화가 되려면 가로분의 세로 이거잖아. 가로분의 세로 이거잖아. 가로 세로! 야, 아무리 가봐라. 못 만들지. 평행선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이 x축의 수직이 돼버리면요 x 증가에 따른 y 증가를 설명할 수 없어요. 아, 이게 내 키 곡선이야. 자, 키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커요. 키가요. 슬픈 사실. 내 키가요. 오, 갑자기 터진다. 이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내 키는 변화가 없는데. 기울기 0, 기울기 양수, 기울기 음수. 이런 건 기울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 0이고요. 기울기 너희가 보기 이게 양수고요. 이게 음수잖아요. 아, 이런 건 기울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했잖아. 중2 애들이 이런 거 안 배운다고. 이런 건 애들이 y는 mx 더하기 n에서 이런 거는 설명할 수 없다.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라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지금 얘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고요. 보니까 기울기 m자리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할 수 없다. 알았지? 그래서 이거 하나 빠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그냥 이 모습 딱 봤을 때 기울기 m자리에다가 2,4는 지나는 직선이군 이렇게 이해하셔도 문제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그랬을 때요. 질문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요 첫 번째 직선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좀 교점을 가졌으면 한다. 그림을 그려봐라. 얘들아, 이거 우리는 연립방정식 단원 배우는 게 아니다. 알았지? 자꾸 연립을 해버리면 안 된다. 보세요. 얘들아, 요 직선 y절편 얼마짜리? 2짜리. x절편 얼마짜리? 1짜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치? 저런 직선. 이제 y는 빵 먹고 풀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리고 얘는 항상 어디 지난다 그랬죠? 2,4, 그지? 이렇게. 여기 지나가는 직선. 근데 얘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런 거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근데 이 직선이랑 어디서 만나고 싶다고? 일사분면 빵긋뽕, 여기 빵긋뽕, 이 핑크 친구랑 만나고 싶어요. 대충 뭐 느낌이 이러면 되겠는데요? 맞죠? 그러면 이제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보다는 이리로 파고 들어야겠다, 그지? 야야야 이쪽으로 들어가야겠다, 그지? 이렇게 움직여야 저기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그러면은요 기역 직선과 니은 직선만 생각할게요. 저 둘이 경계치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역 직선 같은 경우는 0,2랑 이거 지나는 기울기 구하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2 커지기 2 커졌습니다. 기울기 얼마짜리고요? 1짜리입니다. 자, 니은 직선 보시고요. 요거요. 여기서 여기 1,0인데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4칸 가잖아, 그지? 기울기 얼마짜리고? 4짜리인 건데 요 사이를 움직여야 한다는 거야. 움직여야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m은 누구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아요. 이렇게 답을 내시는 겁니다. 알았지? 이게 내신에 가까운 스타일이다. 아래 예제를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15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저거 등호는 못 들어가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만나버리면은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축에 올라가 있는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거든. 세상에 부호는 몇 개 존재하니? 3개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또 하나가 누구니? 0이다. 0도 부호다. 몰랐지? 모르는 애 많던데. 뿔마밖에 얘기 안 하던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으면 경계치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1, 4, 2, 4의 경계치가 y축입니다.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요거 이제 그 공식 유도해 드릴 거고 공식 쓰는 연습을 시켜 드릴 텐데 요 공식을 유도하는 애들은 나는 별로 본 적이 없다. 고1, 고2, 고3 통틀어서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더라.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되자 라는 얘기다. 자 보세요. 자 점피가 있고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점과 선 사이의 거리죠. 에이 설마 뭐 이런 거리를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당연히 어떤 거리를 설명해야 돼? 최단 거리겠지, 그치? 요 거리를 발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요 거리를 점과 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저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저거를 구하는 공식이야.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내가 여기 점피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x1, y1이라고 하시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폼으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이라고 하고, 요 거리 d 어떻게 구하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증명을 좀 해줄 텐데 이따가 메모 좀 이따 하냐. 이거 중간에 손 놓치면 못한다. 이거 증명 쌤이 왜 해줄까 이거? 어려운 증명. 나오니까 해드리는 거야. 쌤은 시험에 안 나올 증명은 웬만하면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학부 서술형에서 그냥 공식을 증명해 보시라고 나오면요 전교생 다 못해요. 왜냐면 왜 못하는지 이제 보면 알 겁니다. 아 이래서 좀 어렵구나. 그거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거를 좀 부드럽게 이해하려면은 좀 기본기를 좀 장착합시다. 맨날 물어보는 거라서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성민아, 이거 한번 읽어볼래? 넌 저거에서 읽는 것 같다. 자, 솔민아. A 대 B는 3대 2라 있는 거다. 이렇게 읽는 거다. 알았지? 너 숙제 말고 공부할 시간 없지? 아니 저거 그 이거는 있어. 아니, 그러니까 묻는 답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려고. 숙제 말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니? 그냥 공부하는 시간. 숙제 빼고? 있어. 그런 거 잘하던데.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잘한다. 알지? 얘들아, 요게 이렇게 읽혀야 된다. 진짜야. 이렇게 안 읽히면 이제 고2, 고3 되면 특히 그 대수가 되게 불편해져. 쌤 말을 믿어. 알았지? 괜히 이거 읽어라. 2A는 3B 이렇게 읽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게 중딩 비례식, 고등학생 비례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읽은 친구들은 A랑 B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3대 2니까 이 K를 무슨 상수라고 그래 우리가? 비례상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비례상수 K는 진짜 고마운 친구야. 쟤는 지하를 다 하고 마지막에 약분되면서 장렬히 전사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니까 쟤는 되게 좋은 애란 말이야. 저 K 가지고 놀아봐. 놀다 보면 마지막에 약분되네? 답 나왔네? 이 느낌으로 끝나는 거야. 쟤를 잘 사용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이거 읽어볼래? B 대 A는 2대. 그렇죠. 이거 대 이건 이거 대 이거, A 대 B는 3대 2, 2A는 3B.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나왔을 때 이렇게 쓰시란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놓고 풀 것인가, 아니면은 A는 2분의 3B 대입할 것인가. 에 따라서 이제 문제풀이에 험난해질 것인가, 아니면 이쁘게 나올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니까요. 하고 다니면. 언젠간 이렇게 지가 놓고 풀겠죠? 언젠가는요? 맨날 듣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문제 풀다 보니까 저런 식이 나와서요. 제가 K를 도입해서 풀어봤더니 되게 깔끔해요. 이 느낌이 생길 거라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점피 x1, y1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 발레리 h 이 거리 구하고 싶음. 그치? 자, 시작한다. 이 h점의 좌표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p, q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저 D를 말하는 거다. 이거를 점과 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점과 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인가요? 그치? 자, 첫 번째 뭐부터 할까? 생각해봐. 첫 번째 내가 관계식 세워야 되는데 뭐부터 할까? PQ 데이. 그렇죠. 여기다 대입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이 점은 얘가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요. 그럼 무조건 대입부터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AP 더하기 BQ 더하기 C는 0. 첫 번째 관계식. 두 번째 뭐 할까요? 보이는 거 있니 이제? 기울이고. 그렇죠. 오, 좋아요. 교환 졸리다니까 잘하네요. 수직. 그러면은 얘랑 기울기의 곱이 얼마? 그렇지, 가는 거야. 그럼 내가 기울기 한번 계산해 볼게. x1 마이너스 p분의 y1 마이너스 q는 이 친구의 기울기랑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기울기 얼마짜리입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짜리인가요? 얘는 기울기 얼마가 돼야 돼요? A분의 그렇죠. 세팅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죠. 여기서 멋쟁이들은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니까 곱을 상실한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하겠다는 얘기죠. A 마이너스 AQ 이렇게 하면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너는 A 대 B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이 x1 마이너스 P를 이렇게 써도 괜찮고 y1 마이너스 Q를 이렇게 도입할 수 있죠. 그렇죠? 이래야지 얘 대 얘가 A 대 B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한번 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 아니겠니 이거? 계산해놓을게.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거는 현재 pH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럼 pH 길이는 루트 붙여서 뺀 거 제곱이죠. 어떻게 돼요? x1 마이너스 p 뭐 하시고 제곱하시고 y1 마이너스 q 뭐 하시고 제곱하시고 이거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요거 뭐라고 세팅했고 AK라 세팅했고 이거 뭐라고 세팅했고 그러면 넣으면 되잖아. 넣어버리면은 이거 AK를 제곱하고 BK를 제곱해서 더해야 되네. 누구를 묶어버릴까? K제곱으로 묶어도 괜찮지. 묶어버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자, 봐봐 또. 자, 이거 뭐야? 별 누구니? 아니라니까. 따라온다느니? 한 학기 내내 물어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 붙여야 돼 이거? 절대값이야.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거. 뿔마도 아니고 좀 이거란 말이야. 절대값이란 말이야. 난 이거 계속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뿔마가 나와 자꾸. 나 뿔마랑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뿔마 누구야? 손 들어봐 빨리. 너야? 너하고 어디 다녔어? 우리하고 오기 전에. 안 되겠어? 거기서 뿔마한 거 배웠나 보지? 아닌가? 뿔마 아니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루트 안의 제곱은 뭐 붙이고 나온다? 무조건 절대값. 그랬지? 간다. 그러면 이 K제곱은 나올 수 있잖아. 5 붙이고. 그렇지. 절대값 붙이고 나오고 이거는 못 나와요.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는 거야. 자 이제 K가 뭔지만 정리하면 되겠네. 이거 A,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거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이거를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K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K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관계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대입을 할게요. 여기다가. 자 들어가 볼게. 자 A 가만 냅두고 이 P는 여기 있잖아. 여기서 이제 1차 넘기면 되잖아. 그럼 x1 마이너스 뭐야? 이거잖아, 그지? 또 들어간다. 자, 일단 B하고 Q를 뭐로 바꿀 수 있어? Y1 빼기 두고 바꿀 수 있잖아. 그 다음에 C는 가만히 냅둬.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정리 좀 할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개한 거랑 이렇게 전개한 거랑 얘는 좌변에 냅둘게. 그러면은 AX1 그 다음에 BY1 더하기 C는 가만히 냅두고요.
이렇게 전개한 거랑 이렇게 전개한 거 넘기겠습니다. 넘겨 누구를 묶을 수 있죠? K를 묶을 수 있죠?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K라는 애는 요거로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자자작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아, K를 구한 거다 이제. 요 K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거리 공식이 나오는 거다. 들어간다. 얘들아, 여기다 절대값 붙일 건데 니네가 보기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어떠냐? 커요. 점 크니까 절대값 붙여봐서 의미 없겠다. 쟤는 냅두자 그냥. 냅두고 얘는 절대값 붙여야 되지 않겠어? 분자는 절대값 AX1 BY1 C 그 다음에 뒤쪽에 루트가 붙어서 다시 이렇게 살아있었던 거 아니냐고.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 친구 제곱인 거 아니야 이게. 약분할 수 있지. 이렇게 아래쪽에 뭐 붙이면 되겠다. 루트 붙이면 되겠다. 따라서 공식이 나왔습니다. 점과 선 사이의 거리죠. pH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 붙이시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의 x계수와 y계수를 제곱해서 더하세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붙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통당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 x 1 플러스 y 대신에 y1 대입하면 된다고. b y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 요게 이제 공식이다. 그랬지?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공식. 자, D 불러보자. 분모 자리에 누구 들어가는 거야? 루트 들어가시고 누구 들어간다고요? A제곱 더하기 누구? B제곱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큼지막하게 적어주시고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뭐 하시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AX1, BY1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 이게 공식이다. 유도 과정 아래다가 시작해서 그 박스에다가 잘 메모하시면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서 얘네가 이제 X축 위에 점 P는 그래요. 그럼 X축 위에 있으니까 뭐 A,0이라고 하시고 이 친구로부터 이제 EX-Y 플러스 1은 제로라는 직선과의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고 이 점 P에서부터 X-2Y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이 두 직선이 있는데 떨어진 거리가 똑같대요. 공식 한번 써보자는 거죠. 공식. 자, 먼저 얘랑 얘 사이의 거리 한번 재볼게. 자, 루트 들어간 다음에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지? 그럼 루트 5가 되겠다, 그지? 루트 5분의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값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A,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A 더하기 1이 만들어질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재면은 또 루트 들어가서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여전히 5가 되고요. 절대값 붙여서 A, 빵을 대입하니까 A-2의 절대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똑같아지게 만들어주는 A값 구하세요. 선생님 뭐 이건 날려버리고 절대값끼리 똑같다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그냥 2A 더하기 1과 A-2가 정말 똑같아도 되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부호가 반대여도 괜찮아요. 절대값은 그래도 같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2A 플러스 1이라는 저 왼쪽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친구랑 이 두 번째 친구를 더했을 때 얼마가 돼도 괜찮을까? 요래도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저거 아니면 이거죠. 요거 이제 A 넘겨서 A로 처리하시고 1 넘겨서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3이고 요거는 뭐야? 3A가 되고 또 둘 더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1 돼버리잖아. 따라서 두 번째 A 값은 뭐 3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써보는 연습 되겠죠? 자, 두 번째 우선은 어떤 직선 L을 찾고 있는데
그 직선 L이 이제 5,3이라는 점이 하나 있대요. 이 직선 L로부터 5,3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을 지난대요. 2,1을 뭐 지나 이랬거든. 그러면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의 모습이 잡혀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건데 2,1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요 2,1을 지난다는 정보를 가지고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게 가장 좋아요. 이 y를 붙이고요.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x-2에다가 이렇게 세팅하시면 2,2를 지나는 직선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5,3까지의 거리 공식을 썼을 때 거리가 2가 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거리 공식을 쓰려면은 요 모습이 아니죠. 직선의 방정식이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x, y 상수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자 mx가 만들어지고 y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y 처리하시면 되고 원래 마이너스 2m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수 플러스 1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요 공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갈게요. 자, 루트 붙여서 너 제곱에 너 제곱을 하셔야죠. 그래서 요 분모 자리에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붙여서 5,3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5 집어넣으면 5m 빼기 2m이니까 3m 만들어지고요. 3 들어가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얘가 2가 되어라. 이거는 뭐 양변에 곱해버립시다. 곱해서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루트 없애고 싶으니까 양변 제곱합시다. 절대값은 제곱하면은 이 안에 거 제곱하는 거랑 같습니다. 요걸 그래서 양변 이렇게 좀 제곱을 알려주면은 얘가 이제 바로 제곱을 할게. 이게 9m 제곱에 마이너스 12m에다가 플러스 4가 될 것 같고요. 요거 제곱하시면은 4인데 얘는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가 아마도 4m 제곱에 플러스 4가 되지 않을까. 요건 날려버리면 괜찮겠다. 다시 올라올까요? 요거 4m 제곱에 넘어가 버리면 5m 제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5m 제곱에 마이너스 12m이 0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따라서 n값이라는 것은 0, 무번으로 0 되죠. 또는 5분의 12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요게 우리가 세팅한 직선이었는데 m값이 2개 나왔다는 말이죠. m 0 대입하시면은 y는 1도 괜찮고요. 여기도 5분의 12 집어넣으시면은 y는 자 5분의 12에 가로치고 x-2에 플러스 1이다. 정리 더 하셔도 좋습니다. 답은 이거 또는 이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공식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공식 머리 들어가나요 지금? 처음 오는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예제들은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24. 이제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웁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그냥 공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드리는 거지 이렇게 구하라고 내가 가이드를 드리는 게 아니다.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은 방금 배운 게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되잖아. 이게 사실은 수선의 길이 아니야. 그치? 수선의 길이를 구하는 걸 배운 거지. 그치? 점이 여기 있고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거리 구하는 걸 배운 거잖아. 저런 걸 수선이라고 그러지, 수선. 여기에 수선의 발이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잘 생각해봐. 니네가 이제 그동안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수선의 길이, 수선이 하는 역할이 보통 무슨 역할을 하니? 그렇지. 높이 역할을 가장 많이 하지. 높이는 뭘 구할 때 보통 쓰니? 그렇지. 넓이 구할 때 쓰지.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거나 보통 부피 구할 때 쓰이는 거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 넓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 연습을 하나 해보면 24번입니다. 지금 이제 뭐라 그랬어요? 저 대충 찍어봐요. 자, B점이 여기 있습니다. 1,1이고요. 그 다음에 A점은 4,7입니다. 이런 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8,5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겠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넓이를 구해보시오. 못 구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내가 얘를 밑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걸 밑변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가 높이가 되겠다, 그지? 근데 이 높이가 바로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 넓이를 구해볼 텐데 밑변을 어디로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BC로 보고 싶은 이게 제일 이거 BC 아니야 이게 좀 편해 보이니까요. 자, BC부터 계산하겠습니다. BC 선분의 길이는요 루트 붙여서 자 뺀 거 제곱에 뺀 거 제곱을 하시면 돼요. 뺀 거 제곱 7이니까 49 들어가시고 16 들어가시면 되겠다. 아 루트 65네 그치? 자, 여기 밑변의 길이가 된 거다. 이제 높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높이라는 게 이제 여기를 내가 h라 가정을 했을 때 이 AH 선분의 길이가 높이인 거야. 근데 이 높이라는 게 점과 선 사이의 거리인 거 맞지? 이렇게 이 직선과의 떨어진 거리지. 그러면 내가 L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지. 근데 이제 1,1이라는 점이랑 이 8,5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부터 한번 체크할게. 이 L직선의 기울기는 제가 뺀 거분의 뺀 거가 됩니다. 그럼 7분의 4. 우와, 7분의 4네요. 기울기 7분의 4고요. 지나는 점은 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보다 편하죠, 1,1이.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자 7분의 4 붙이고요. 그 다음에 x-1 가시고 플러스 1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 좀 할까요? 곱하기 7을 좀 해볼게. 얘가 이제 7y가 만들어지고 이거 없어지면서 이게 4x-4인데 7을 더해야 될걸요? 더하기 아마 3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 7y를 넘겨주면 직선의 방정식의 폼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4x 그 다음 마이너스 7y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7로 이게 바로 직선의 길이고 이 친구로부터 이 4,7까지 떨어진 거리를 재면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점, 그 4,7까지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높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슈로 자 루트 들어가셔서 요거 제곱에 요거 제곱을 하셔야 됩니다. 16 더하기 49니까 65가 만들어지고요. 자 절대값 붙여서 이 4,7을 여기다가 콩당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4가 들어가고 7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자 16에다가 49를 빼고 아마 3을 더하게 될 겁니다. 요거 19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30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지? 절대값 붙일 거니까 어차피 위에는 분자 30인 거다. 따라서 높이가 루트 65분의 30이 된 거죠. 괜찮죠? 알았죠?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넓이 삼각형 요 ABC의 넓이라는 거는 자 2분의 1 붙이시고 밑변의 길이가 루트 65였습니다. 그래서 루트 65 가시고요. 높이가 루트 65분의 30입니다. 그래서 루트 65분의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약분을 하시고 넓이가 15였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일단 이건 약간 좀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만약에 이렇게 하길 원하면 이거 서술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약간씩 야 인간적으로 있잖아. 이 넓이 구하면 어떻게 구할 거야? 이렇게 구할 거야? 아니겠지 어떻게 구해? 그렇지 그렇지 그게 제일 속편하지. 뭐 이렇게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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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이 사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요거 세 개 빼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1입니다. B, 1이었죠. 여기는 8이었습니다. 여기는 7이네요. 그 다음 여기 길이는 자 7에서 1 빼면 6이죠. 그죠? 전체가 42였습니다. 빼기 요 길이는 5에서 1 빼면 4입니다. 7, 4, 28, 14가 됩니다. 14 빼시고 요 길이가 3입니다. 이게 4, 9, 1이죠? 이건 6이었습니다. 3, 6, 18, 9입니다. 9도 빼시고요. 요 길이가 4네요. 그죠?
요거 2네요. 그럼 4, 2, 8에 4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인가요? 그래서 빼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뭐지. 이게 더 빠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왜 하니? 그럼 그냥 수선이라는 게 높이 역할을 한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것 뿐이고. 그래서 이제 공식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헤로닉 공식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좀 필요하니까 외우세요. 유도 과정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이제 원래 그 헤로닉 공식이라는 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쓸모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고2에서 당연히 외워야 되는 공식이기도 하고, 뭐 알면 손해는 없기 때문에 유도 과정은 내년에 하게 될 겁니다. 정확한 유도 과정은요. 자 보세요. 그 헤로닉 공식이라고 합니다. 헤로닉 공식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고, 약간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좌표 버전이 있고, 우리 좌표 버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좌표,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쓰는 공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쓰는 두 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둘 다 알면 좋은데, 자, 첫 번째 좌표 버전입니다. 1번, 자, 우리가 좌표를 알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삼각형 ABC에 세 꼭지점이 있는데, A가 A,B라는 점이 하나 있고, B가 C,D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C 꼭지점의 좌표가 2,F라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삼각형의 그 ABC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요거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신발끈 묶듯이 가시면 되고요. 자, 2분의 1을 앞에다가 붙인 다음에 큰 절대값 붙이세요. 그 다음에 이 좌표를 세로로 적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A, B, C 순서로 한번 적어볼게. 여기다가 A, B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C, D도 한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2,F를 적었는데,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이 첫 번째 적은 좌표를 끝에 한 번 더 적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것만 다시 한번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묶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신발을 묶으세요. 전 저렇게 안 묶는데요? 아니야, 이렇게 묶으세요. 2분의 1 하시고요. 절대값 안쪽에서 쇼 곱하시면 됩니다. 먼저 AD 곱했죠? CF 곱했죠? EB 곱했죠? 그 다음 빼기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신발을 묶으세요. 묶어라. 묶어주니까 얘가 이제 AF 묶었죠? 그 다음에 ED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C 곱하기 B 묶었죠? 이렇게 하시면 넓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로닉 공식입니다. 뭐 여기가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얼마나? 아까 그 문제 한번 적용만 한번 해볼게. 방금 풀었던 24번 문제인데 4번에서 이제 그 A점의 좌표가 4,7이었고 B점의 좌표가 1,1이었고 그리고 C점의 좌표가 8,5였습니다. 넓이가 한 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넓이 구하는 방법. 넓이 S. 자, 2분의 1 절대값 붙인 다음에 좌표를 순서대로 적으시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대신에 맨 앞에 적은 것만 한 번 더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순서를 적겠습니다. 4,7, 1,1, 8,5 요거 한 번 더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계산합니다. 신발을 묶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5초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 1은 4, 1, 5는 5, 8, 7에 56. 그 다음 빼기 다시 반대쪽으로 묶어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5, 20 플러스 8이든 8 플러스 7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65네요. 그죠? 이거를 계산하면 35네요. 그럼 빼버리면 30입니다. 2분의 1 붙어있죠? 이렇게 구하는 게 헤로닉 공식입니다. 그죠? 되게 간단하고요. 되게 넓이 구할 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문제 풀이처럼 구하지는 마세요. 이게 더 빠르고 아까처럼 사각형 감싸 안은 다음 빼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적절히 변형을 해서
만약에 여기 원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걸로 기억하지 말고 이걸로 기억해라. 원점이 하나 있고요. A라는 점이 P, Q고요. 그러니까 B라는 점이 R,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꼭지점이 원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적어볼게 내가. 삼각형 OA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아까 수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으로 가서 똑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2분의 1을 붙이고 한번 적어볼게. 원점 적어주고 P, Q 적어주고 R, S 적어주고 원점 한 번 더 적어보면 된다네. 그 다음에 뭘 곱하려고 봤더니 뭐 이거 빵이고 PS 이것도 빵이니까 PS 하나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얘가 2분의 1을 붙인 상태에서 절대값 붙이고 얘가 이제 PS가 만들어졌는데 그다음 반대쪽으로 또 묶으려고 봤더니 이것도 빵이고 QR밖에 안 남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이렇게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결하지? 그래서 하나가 원점에 걸려있을 때는요 2분의 1 붙인 다음에 멀리 곱하기 가까이 곱하기 빼시면 돼요. PS-QR다. 이게 가장 강력하죠. 또 우리가 또 멋쟁이 친구들은 선생님 근데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못 쓰나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는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움직여서 왜냐하면 똑같은 만큼 움직여서 넓이를 구한다고 해서 삼각형 넓이가 바뀔 리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요점 하나를 원점으로 바꿔볼게. 그러니까 XY 좌표를 둘 다 1씩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차피 4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이 정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치?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삼각형 모습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냥 새로운 꼭지점 A'이라 가정을 하고 둘 다 1을 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3,6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B'점이 깔끔하게 원점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C'점은 7,4로 바뀔 겁니다. 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해도 원래 넓이랑 절대 다르지 않잖아요. 모양이 안 바뀌는데도.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하나 원점이니까 2분의 1 절대값 붙인 다음에 여기 이 좌표 두 개를 보시면서 멀리 가까이의 차이를 보시라고요. 그럼 3, 4, 12가 만들어지고 6, 7에 42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절대값 붙이면 30이 됩니다. 따라서 15가 되면서 얘들아 이게 제일 빨라요. 이게 제일 정확해요. 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 공식 매뉴얼인데 하나 원점 갖다 놓을 수 있잖아, 그지? 움직이면 되잖아, 니네가 적당하게. 그래서 만약에 하나 골라서 원점 바꾸는 이동량을 체크하세요. 다 똑같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원점 걸고 멀리 빼기 가까이 반딩 이런 거예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또 이쪽 동네에서 유명한 자취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살짝 복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복습. 자, 만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두점이 있어요. 고정된 두점. 쌤이 뭐라 그랬어? 이 자취가 뭐라고? 점들, 그죠? 점들. 점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저 관계를 만족하는 점은 너무 많아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들이 만들어낸 도형을 생각하세요. 이런 걸 자취라고 합니다. 자, 고정된 두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점 P가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그 A까지에 떨어진 거리와 B까지에 떨어진 이 선분의 길이가 같아져요. 이런 거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죠 이거? 수직. 그렇죠. 얘가 바로 선분의 B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고정된 그 두 점의 중점을 지나고 선분의 B의 수직인 선을 말합니다. 이게 그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라는 걸 좀 알고 삽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이가 뭐냐? 물어보면 자꾸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래요. 그 길게 말한 거잖아요. 알겠죠? 이게 정의입니다. 만약에 점 A가 여기 있고
점비 여기 있을 때 뭐 이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피를 찾으려고 하면 진짜 많아요. 뭐 내가 보기에는 한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 거리가 똑같아 보인다.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도 괜찮아. 우와 되게 많구나 이런 거죠. 그런 것들 연결해 버리면은 이런 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선의 정체는 연결했을 때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 있는 것이다. 어디를 잡더라도 이 거리가 절대 다를 리 없다. 왜? 합동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들을 말합니다. 이거랑 좀 비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비교하셔서. 근데 이번에는 고정된 직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고정된 두 직선. 또 점피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점피에서부터 이 L1까지 떨어진 거리와 점과 선 사이의 거리죠. 또 점피로부터 두 번째 고정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지는 이런 사태를 만족하는 점피 찾아봐 이거예요. 이런 거를 만족시켜주는 점피들이 또 되게 많다. 그러면 그 점피의 자취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이거는 뭐냐 이거지 전체로. 선생님 그림을 그려줄게요.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L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이렇게 L2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점피는 어떤 점이냐면은 얘까지의 거리와 얘까지의 거리가 똑같았으면 좋겠대요.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게 하나 괜찮아 보이는데 뭐 이 거리를 쟀더니 이 거리 쟀더니 같다. 이러면 뭐 점 하나 찾은 거죠. 여기 점피 하나. 아 근데 거기만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데 하나 찍어봤더니 또 요 거리랑 이 거리랑 또 같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야, 또 되게 많겠구나. 되게 많겠구나. 연결을 해보면 이런 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지? 이런 선이. 이런 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치.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요쪽 삼각형이랑 요쪽 삼각형이랑 합동이 만들어집니다. 합동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L1, L2가 이루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몇 등분선? 이게 각의 2등분선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선은 이 친구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딘지 보이죠?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이쪽 각을 2등분하는 선이 또 하나, 두 개 존재합니다. 두 개 존재하고요. 뭐 느낌도 오죠. 이게 L과 이 L''은요. 이게 원래 이만큼이 180도인데요. 180도인데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 더한 게 180도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랑 X 하나 더하면 몇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걔네들은 이렇게 수직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룬 각을 2등분하는 선은 두 개 존재하는데 그 둘은 항상 직교 관계에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각의 2등분선의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 2등분선은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자치고요. 각의 2등분선은 두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자취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좀 드릴게요. 28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드리죠. 28번. 자, 지금 3x 더하기 4y 플러스 2는 제로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제로라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각의 2등분선, 이거 두 개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구하는 방법은 이런 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 직선 위에 점을 하나 골라서 얘가 주인공점이니까 x, y라고 세팅을 하시고 저기 주위에 자취 구하는 방법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쟀을 때와 이 거리 쟀을 때가 똑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줄게. 거리 공식을 또 한번 쓰는 거야. 여기서 x, y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잴 거니까요. 자, 루트 3의 제곱에 4의 제곱입니다. 25가 되죠. 5분의 넣을게요, 그냥. 5분의 가시고, 세봐. 5분의 가신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서 이 점을 여기다 뭐 하는 거죠? 대입해봤자 이거지 않을까요, 그냥? 이 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x에 x 낼 거고 y에다 y 낼 건데, 뭐. 그래서 그냥 저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적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똑같아야 되죠. 5분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루트 25니까 5분의가 될 것이고 x, y를 대입할 거니까 그대로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절대값에 4x-3y 플러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양변에 5는 무시하시고 잡고 나면 되니까 똑같은 거라서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이거 둘이 정말 똑같거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선,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은 얘랑 똑같다고 놓고 뭔지 알겠지? 이거 둘이 이거는 이거라고 한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7y 뭐 플러스 1은 제로. 이게 첫 번째 직선이다. 마이너스 그렇게 정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랑 똑같지는 않은데 절대값이 똑같을 수 있어요. 절대값이 똑같다는 건 더하면 빵입니다. 더해버리면 얘가 7x가 만들어지고 4y에다가 마삼y를 할 거니까 플러스 1y가 만들어지고 2에다 1을 더하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요 둘이 바로 그 각의 이등분선 두 개입니다. 되겠죠? 얘네 둘이 보면 알겠지만 느낌이가 오죠. 이게 서로 직교라는 것이 확인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쉽게. 그래서 뭐 이론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문제 풀이 안에 이제 이것저것 또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하나 알고 들어가자. 삼각형의 수심. 어디다 잘 메모해라. 삼각형의 수심이라는 거는 이거는 삼각형의 세 수선의 교점입니다. 정의는 삼각형의 그 세 수선의 교점이다. 수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수선을 발 내렸을 때 그 선을 말하는 거죠.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을 때요. 만약에 뭐 이런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발을 내리면 신기하게도 한 점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점이 있죠. 이 점. 이 점은 보통 수심을 보통 h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심을 찾는 방법은 그냥 요 수선 3개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2개만 아시면 되는 거라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면 이걸 L1이라 그러고 저 핑크 직선을 이렇게 연결한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를 L2라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수선 2개 구하신 다음에 이 L1과 L2의 무슨 점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냥 교점을 구하시면은 그게 바로 그 삼각형의 수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면 좋고요. 삼각형의 내심도 있죠. 내심. 그러니까 내심이라는 건 내저번의 중심 말입니다. 뭐 내가 자세히 따져보니까 이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정의를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둘 다 기억합시다.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삼각형의 그 각이 3개 있잖아요. 삼각형의 세 내각이 있는데 세 내각의 몇 등분선에 이게 2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내심의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접점, 이렇게 들어가서 또 접선, 또 이렇게 접선 회계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안쪽에 들어있는 원을 내저번이라고 그러고 그 내저번의 중심 여기를 내심이라고 하며 보통 내심을 대문자 i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내심을 뭐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라 그러면은 이 내심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세 변과 접하는 원이라서 이쪽으로 접점 내리면 수직, 여기도 수직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레저번의 반지름을 소문자 R로 많이 쓰는데 이게 다 레저번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고 내심과 꼭지점 연결해보고 이쪽도 이렇게 한번 연결해보고 이쪽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봤을 때 이게 다 보면 알겠지만 니네 이런 거 배웠잖아 어렸을 때 이걸 똑같다는 거 다 알고 있지. 근데 얘가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이 이게 합동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수직이고 요 길이 하나 똑같고 빗변이 같아서 이게 뭐 RHS 합동이죠 이게. 그러니까 합동이 되기 때문에 요쪽 각이랑 요쪽 각이 당연히 똑같고요. 요 각이랑 요 각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각이랑 요 각도 같은 각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이 내심이라는 건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설명을 해버리면은 이 내저번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컴퍼스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아니라서 그래서 이 점을 찾는 방식은 요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과 요쪽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 둘의 교점으로 체크하시는 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각의 이등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얘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각의 이등분선의 정의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용하셔서 네가 만약에 이런 초록색 선이나 핑크색 선 두 개만 구할 수 있다면 이 내심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찾기 좀 버겁긴 합니다.